우리가 이렇게 손톱으로 치아 이렇게 쓱 긁어보면 나오는 하는 거 있죠. 칫솔질로 우리가 직접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치석의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스케일링 이후에 다음 치료가 필요해요. 오늘은 잇몸 박사 송영우 교수님 모시고 스케일링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앙보건병원 치주과 송영우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저희가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스케일링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치료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스케일링은 사실은 어찌 보면 치과 치료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치과 치료 용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 1회 나라에서 이제 보험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몸에 치아가 있고 잇몸이 있죠. 치아가 있고 잇몸인데 이렇게 옷깃처럼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에 이 옷깃과 같은 틈새에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는데, 이게 많이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염증을 야기하게 돼서, 그러기 전에 또는 염증이 이미 생긴 뒤에 이 찌꺼기들을 정리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치 잘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양치질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양치질로는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의 범위가 있는데, 식사하시고 나서 즉시 제거하는 그런 음식물 찌꺼기들, 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쌓여서 우리가 이렇게 손톱으로 치아 이렇게 쓱 긁어보면 나오는 이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치태 또는 플락인데, 치태나 플락 수준에서는 칫솔질로 우리가 직접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고착화되고 조금 단단해져서 치아에 붙게 되는 치석의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치키 혼자서 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와, 근데 스케일링을 하러 가면요, 교수님. 징 소리 나면서 막 머리 흔들릴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소리, 네. 그리고 막 치아가 깎여 내려가는 느낌 있거든요. 그 기구 사용할 때 그 기구가 치아를 막 깎아 내리는 거죠. 이런 얘기 저는 정말 많이 들어요. 환자분들께서 하시기 전이든 후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자, 그렇게 충분히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그 스케일링 하는 기구, 스케일러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초음파 스케일러인데, 초음파라는 거 말 자체에서 느끼실 수 있다시피 아주 높은 영역대의 음파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 소리가, 아주 높은 음역대의 소리가 만들어내는 진동으로 이제 치아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치석과 음식물 찌꺼기들을 건드려서 떼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강한 진동이면 혹시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치아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얼마나 강력하냐면, 충치 치료할 때 우리가 치아를 깎아내잖아요? 그 기구가 다이아몬드로 코팅된 전동기구를 써야 돼요. 그게 아니면 쉽게 안 깎이는 거죠. 그 정도로 단단한 기구를 써야 깎이는데, 소리로 뭘 깨고 소리로 금을 가게 한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요, 교수님. 잇몸에 대한 치료는 그럼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잇몸 염증이 심하지 않고, 특히나 그냥 잇몸 위쪽으로만 눈에 보이는 치석을 달고 오시는 환자분이라면 저희가 스케일링만으로 그걸 싹 제거하면은 치료가 마무리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기 체크 때 오세요라는 말씀을 들으실 텐데, 그게 아니라 방사선 검사에서든 저희가 육안으로 검사를 한 거에서든 어찌됐건 잇몸 안에 숨어있는 이 옷깃과 같은 잇몸 안쪽에 숨어서 침투해 있는 치석이 확인이 된다면 스케일링 이후에 다음 치료가 필요해요. 그 다음 치료는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마취하고 스케일링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치근 활택술과 치주 소파술이 있는데, 두 치료의 목적은 모두 결국은 잇몸 안쪽에 깊숙이 들어간 염증의 원인인 치석 또는 치태와 그것 때문에 생긴 병든 나쁜 조직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받으시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마취를 한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반복하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비용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치과 치료를 할 때는 통증 때문에라도 사실은 꺼려지고, 그 다음은 비용이 사실 걱정인데,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는 혹시 보험이 될까요? 보험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요. 저는 사실 잇몸 치료를 전공한 치주과 전문의로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잇몸 염증이라고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시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잇몸 염증 치료는 보험 적용이 돼서 환자분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아주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께 환자분 잇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으세요라고 권해드렸을 때 대부분 동의율이 높은 편이에요.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그건 기쁜 일이죠.
오늘 치과 정보에 대한 모든 것, 스케일링의 A to G, 치주과 전문의 잇몸박사 송영우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정기검진 놓치지 마시고요. 정기검진 가셨을 때 스케일링 반드시 챙겨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치과 정보에 대한 모든 것 덴탈피디아와 함께 하세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치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